회사에서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권고사직과 해고를 주제로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근로자분들도 사업자분들도 가장 흔히 하시는 오해 중에 하나가 권고사직이랑 해고 둘 다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는 건데 이거 다 같은 말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말이에요. 회사에서 나가라고 해서 그만둔다라는 점에서는 그게 그 말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노동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사례로 설명해 드리면 사장님이 어느 날 땡땡씨 우리 회사랑 업무 스타일이 잘 안 맞는 것 같아. 이번 주까지만 출근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면서 권고사직서에 사인하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내일 생각해보고 말해줘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럼 근로자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긴 한데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하니까 좀 고민하다가 며칠 뒤에 사직서에 사인하고 회사 그만둡니다. 이 경우 땡땡씨는 해고를 당한 걸까요? 권고사직한 걸까요? 일단 제가 이제 해고와 권고사직의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해고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이제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잘 멀쩡히 일하고 있던 근로자가 이제 사용자가 너 이제 나가라고 했을 때 말 그대로 그게 이제 해고가 되는 거고요. 권고사직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일단 권유, 그러니까 이제 법적인 용어로 청약이라고 하는데 퇴직을 청약을 하고 근로자가 이에 대해서 승낙을 네 알겠습니다라는 어떤 승낙 절차가 있이 근로관계를 이제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로 종료시키는 것을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쉽게 이제 정리를 하자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하는 건 해고, 둘의 양 당사자 의사 합치로 하는 건 권고사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뭐 간단하게 실업급여를 말씀을 하셨는데,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만 되면 비자발적인 이직의 경우에는 모두 실업급여를 수급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고나 권고사직이나 결국에는 둘 다 비자발적인 이직인 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떤 해고든 권고사직이든 어떤 조치를 당하셨더라도 실업급여는 상관없이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땡땡씨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지 간에 사직을 권유를 받았고 사직서에 사인을 했으니까 그거는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신 거고, 네네, 맞습니다.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이 사인하면은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해준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인 여부랑 상관없이 원래도 나머지 180일 요건을 충족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였다라는 얘기신 거죠? 네, 그렇죠. 그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권고사직을 당하신 거라고 해도 해고가 아니어도 결국에는 이제 180일 그 요건만 지킨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땡땡씨처럼 사직 권유를 받긴 받았어요. 근데 내가 그만두고 싶지 않은 경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정말 지금 이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이 너무 좋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이 회사에서 지금 나가는 것이 굉장히 부당하다라고 느껴지신다면은 절대로 사직서를 먼저 제출하시면 안 돼요. 그 부당 해고를 내가 당했다라고 해서 이제 해고와 이 권고사직의 개념을 잘 구분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난 너무 부당하다, 내 부당 해고를 내가 구제받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노무사 사무실을 찾아오신다거나 혹은 이제 노동청 노동위원회 이런 데 가서 이제 구제 신청을 하실 때 가장 이제 안타까운 경우가 이제 사직서를 이미 제출을 하신 거예요. 사직서를 이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이미 제출을 하신 경우에는 이게 극히 이례적으로 이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해서 이 사직서가 효력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정말 대부분의 경우 인정되지 않는 사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해고를 다투고 싶다라고 한다면 나의 어떤 명확한 거절 의사를 표현을 하고, 이게 부당함을 다투고 싶다면 당신이 나를 해고했다는 것을 명확히 남기기 위해서 내가 거절했다는 의사를 남기고, 이분이 나를 그만두게 했다, 이제 이분이 해고 너 나가 라는 어떤 취지의 어떤 문자 혹은 뭐 메시지, 뭐 이메일 등등을 체증을 해서 보관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권고사직 상황에서 근로자는 사직 권고를 받긴 받았지만 계속해서 근무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섣불리 사직서를 작성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네네. 반대로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직을 권고를 해서 이제 근로자가 합의를 했던 경우에 사직서를 안 받아두면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사직서를 받아두는 게 좋겠네요. 네, 결국 사용자나 대표자 입장에서는 사직서를 받아두는 것이 결국엔 분쟁을 예방하는 어떤 안전책이 될 수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는 거죠. 사용자 입장에서 이제 권고사직을 받지 않는다고,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해야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고라는 것은 결국에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어떤 의사를 갖고 있든지와 상관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무분별한 해고가 이루어지게 되면 근로자의 이익이 이제 침해받게 되기 때문에 여러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근로기준법 23조에서는 뭐 정당한 이유 없이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던가, 혹은 24조에서는 이제 경영사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해서 정리해고, 소위 정리해고를 하기 위한 이제 절차적 요건들을 좀 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 요건들을 갖춰야 돼요. 이게 여기서도 이제 대법원이 표현하는 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존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이제 중대한 이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만 이제 해고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사회 통념상 이제 근로관계를 도저히 이제 존속할 수가 없을 정도로 중대한 실책을 한 근로자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시키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를 좀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따라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이분과 이제 함께 가기는 좀 어렵겠다라고 느끼신다면 잘 설득하셔서 협상을 거쳐서 권고사직이라던가 또 의원면직 이런 절차들을 통해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실질적으로는 해고를 하는 게 쉽지가 않고 가급적이면 양 당사자가 어쨌든 권고사직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얘기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권고사직하고 해고에 대한 영상 준비했는데요. 유익한 영상이었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